예, 오늘은 지난번에 사실은 한 2년 전에 국제 대회 때 제가 발표한 게 그런 내용인데요. 주최 측에서 좀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해서 인공지능 가치의 공정한 분배라는 걸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의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초창기 제1세대와 2세대 인공지능은 지식을 입력해서 인간의 지식을 입력해서 지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인공지능은 또 똑같이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보면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구조도 초기의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 쪽에서 말하는 튜링 기계, 튜링적인 기계로 했지만 지금은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나가 추리 모양의 어떤 추론이라면 이건 리존 모양의,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데이터를 한쪽에서는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한 명이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구인들은 수십억 명이 있는데 불행한 거는 60억 명의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억 명 정도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10억 명일지 모르는 거죠. 아까 금민 선생님도 얘기했으니까. 이럴 때 가령 하나의 플랫폼 기업과 그 60억 명 중에 가령 30억 명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 30억 명의 데이터만 필요한 그 나머지 60억 명의 기여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제는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셰플리가 1960년대부터 이미 협조게임 이론에서 장갑게임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게임으로 했는데 사실은 셰플리는 오른쪽 장갑은 1번과 2번은 왼쪽 장갑이 가지고 있고 이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장갑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 둘이 합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왼쪽 장갑은 한 짝만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왼쪽 장갑의 가치는, 공정한 가치는 얼마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 하나와 알고리즘 하나가 결합해서 1달러의 가치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때 데이터 하나는 불필요합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셰플리는 이제 협조게임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면 왼쪽 장갑 혼자 있든지 공집하고 뺐습니다. 혼자 있든지 왼쪽 장갑 2개면 가치가 없습니다. 왼쪽 장갑 2개면 가치가 제로고요. 그런데 3번이 오른쪽 장갑입니다. 3번이 꼭 끼어야 가치가 1이 되는데 데이터가 2개라도 가치는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인공지능 게임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 이 데이터 하나를, 3번 하나를 직업으로 보면 됩니다. 자본 직업으로 보고 1번과 2번을 노동자로 보는데 자본 하나가 노동자 한 명만 필요합니다. 한 명은 실업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실업자가 돼야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두 사람의 생산성은 똑같다고 할 때, 가정할 때 누구든지 한 사람만 필요한 경우 그러면 노동의 가치는 얼마가 배분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이 코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그 경쟁 시장의 균형은 코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셰플리가 증명을 했지만 그 증명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코어는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 합쳐서 세 사람이 합쳐서 1의 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 가치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준으로 이 파레토 효율이라는 기준은 이걸 대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연합의 가치를 남김없이 나눠주는 걸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르고요. 개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줘야 된다. 같거나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말고 한 가지 기준을 더해서 그러면 둘이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 줘야 된다. 많거나 같게. 둘이 만들 수 있는 걸 V라고 하는 겁니다. 2번과 3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V라고 하면 나중에 2번과 3번의 합은 이렇게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 합리성, 연합 합리성, 전체 합리성을 갖는 배분을 코아라고 불렀는데 이 코아는 이 조건으로 말하면 이런 조건들입니다. 요거는 개별 합리성이고요. 요거는 전체 합리성을 가지고 요거는 둘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합리성인데 1번과 2번은 왼쪽 장갑 두 개니까 가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보다만 크게 해주면 되고요. 1번과 3번은 장갑의 가치가 하나가 되니까 한 짝이 되니까 1보다 더 줘야 되고 2번과 3번의 목도 1보다 더 줘야 둘이 합쳐서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대연합의 가치를 만들면 1이 되니까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코아고 이 코아는 시장 균형은 이 코아에 속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 코아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부등식을 다 주먹구구로 풀다 보면 x1은 제로고 x2도 제로고 x3도 1이 됩니다. 즉 경기자 3번 희소한 플랫폼 기업이 모든 가치를 다 가져가는 게 코아입니다. 유일한 코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두 사람의 가치는 없는 거죠.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균형인데요. 이 시장 균형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시장 균형이 되냐면은 가능한 왜 유일한 시장 균형이냐면은 어쨌든 시장이라는 건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있는 조직입니다. 왜 협력이냐면은 두 사람이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니까 협력이지만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니까 경쟁이죠.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이 승자독식이 되냐면 약간이라도 희소한 플랫폼 기업이 왜 가치를 다 가져가냐면 협상 과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자 왼쪽 장갑 1번 경기자가 오른쪽 장갑과 합쳐서 반반씩 나누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자는 데이터는 이거 불필요하다. 이런 식의 합의를 보았다고 해봅시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여기 왕따 당한 2번 경기자는 억울하기 때문에 3번 경기자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너 지금 2분의 1을 받지? 난 3분의 1을 줄게. 나하고 연합하자.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럼 1번이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럼 다시 1번이 3번한테 나는 4분의 3을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경기자 3은 가치의 거의 전부를, 그래서 반올림하면 거의 제로를 다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리고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의 가치를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시장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 균형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시간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비용의 원리는 뭐냐면 경기자 1과 2는 왼쪽 장갑, 이게 데이터는 다 필요한데 2번과 3번이 가령 60억 명 중에 여기에 30억 명을 대표한다면요. 얘와 구글이 만나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 30억 명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쓰인 데이터의 가치는 시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가치만큼이 몫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원리죠. 이게 마지막 단위로 고용된 것의 가치는 그거로부터 배제된 것 중에 최상의 것의 가치인데 그게 제로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걸 기회비용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코아인데 코아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건 깰 수 없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연합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주거든요. 그래서 시장 균형은 효율적, 안정적이고 조작 불필요하다는 건 설명을 안 했지만 시장 경기자들이 속여봤자 이득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장 균형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정직한데 그러나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분명히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소유자는 하나도 못 갖게 된다라는 게 이제 코아의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은 코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코아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코아는 만약 시장 경제가 이건 게임 이론에서 콤백스 게임이라면 이건 블록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라면 시장 균형이 바로 이 코아가 됩니다. 공정하게 셰플리 가치가 공정한 분배인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덩이 효과라고 각 경기자가 사람 수가 많은 연합에서는 더 많이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시장만으로도 공정한 분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블록 게임이 되고요. 근데 시장만으로도 가령 이 콤백스 게임의 조건을 맞추려면 모든 사람이 거의 상당히 많은 균등한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최저로 가장 뒤떨어진 사람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높은 그런 이렇게 실업 완전 고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게임이라면 시장만으로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지만 완전 고용이고 자본을 비교적 균등하게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블록 게임의 주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셰플리 가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연합을 만드는 순서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이건 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순서는 다행히 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대연합을 만들 수 있는 순서는 6가지 순서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순서를 보면 이런 순서를 보면 2번의 데이터와 3번의 이런 걸로 본다면 이렇게 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합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요 배제된 한 사람이 만약 모든 순서에서 다 인공지능을 만들 기회를 갖는다면 두 데이터가 모두 공평하게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업과 결합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때 각 순서별로 각 3명의 기여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순서는 1번이 들어가면 가치를 못 만드니까 제로고요. 1번의 가치는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도 가치를 못 만듭니다. 데이터만 2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이 플랫폼이 들어갈 때만 가치가 생기니까 이 마지막 가치는 3번의 기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순서는 두 번째가 들어갈 때는 가치가 없고요. 세 번째가 결합하면 이게 가치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1이 되고 마지막에 1은 결합해봤자 중복되고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제로고 이런 식으로 모든 순서를 다 생각해 본다면 플랫폼은 4번 기여를 하고요. 요거는 한 번씩 기여하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라는 셰플리 가치가 나오는데 셰플리 가치는 이것이 공정하다, 연역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플리 가치는 대연합의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인데 시장 게임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다 갖는 건데 셰플리 가치는 비록 요 중에 반만 필요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더라도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은 6분의 4를 가져야 되고 여기에 6분의 1씩 가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셰플리 가치는 시장 균형에 달성될 수 없죠. 그래서 셰플리 가치에 따른 분배를 하는 방법은 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50% 공유한다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겠습니다. 가령 셰플리 가치는 각 사람의 기여의 공정한 계산이라고 증명을 했는데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동일하게 기여를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갖고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많이 갖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단 모든 기회를 다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롤스가 무지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이걸 응용한다면 어떤 순서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어떤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가 쓰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해서 그 데이터의 기여분을 공정하게 가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와서 누가 토지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먼저 올 수 있는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하는 것이 공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좀 넘어가서 연역적인 방법이 있지만 좀 더 해보면 한 90억 명 이 정도 되면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 만든 가치의 2분의 1 정도를 갖는 게 적합하고요.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는 사람이 60억 명 중에 한 30억 명 정도가 데이터가 쓰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가치는 인공지능 기업의 한 50% 정도를 나누어 전 세계 국민 소득으로 아니면 나누어 받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능한 순서를 고려한다. 불행하게 누구 데이터가 쓰이고 누구 데이터가 쓰이지 않고 하는 거는 그거를 고려해서 그 기회를 가능성을 고려해서 평균해 보면 이렇게 공정한 방법이 있다. 분배 방법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시프리 가치는 실제 생활에도 많이 쓰입니다.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시장에 의해서 달성되지는 않고요. 블록 게임이 아닌 한 국가가 뭔가 개입해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